여러분, 밤새 몇 번이나 깨어나셨습니까? 새벽 2시, 3시가 되면 눈이 번쩍 떠지고 다시 잠들기 힘든 경험. 혹시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대한수면학회 보고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10분 중 4분은 불면을 겪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저 역시 진료실에서 많은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낮에는 늘 피곤하고 밤에는 뒤척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 라며 포기하는 분들도 많았지요.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오랜 불면에서 벗어나 깊은 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방법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신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바세린을 특정한 부위에 살짝 바르는 것이지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손가락 끝에 쌀알만큼 바세린을 덜어 귓불 뒤쪽, 즉 유양돌기 부위에 가볍게 마사지해 줍니다. 시계 방향으로 30초 정도 문질러 주면 피부에 천천히 흡수되면서 긴장이 완화됩니다. 혹시 베개가 더러워질까 걱정되신다면 얇은 수건이나 덮개를 베개 위에 깔아 두시면 됩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효과를 느끼셨습니다. 최근 시니어분들 사이에서 많이 회자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바세린을 이용해 수면 포인트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손가락 끝에 쌀알만 한 양을 덜어 귓불 뒤쪽, 즉 머리뼈 끝에 유양돌기 부위에 바릅니다. 그 후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30초 정도 마사지해 주세요. 피부에 스며들면서 긴장이 풀리고 머리가 가벼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혹시 베개가 더러워질까 걱정되신다면 얇은 수건이나 전용 커버를 베개 위에 덮어 두시면 좋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의외로 수면에 큰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상담 중 많은 어르신들께 이 방법을 소개해 드렸는데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편하게 잤다라는 말씀을 듣곤 합니다. 물론 모든 분께 동일하게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시도해 볼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귓불 뒤쪽뿐만 아니라 몸에는 여러 수면 포인트가 존재합니다. 첫째, 발바닥입니다. 잘 때 체온을 낮춰주어 깊은 잠을 유도합니다. 둘째, 손목 안쪽입니다. 맥박이 뛰는 자리에 바르면 긴장이 완화되고 불안감이 줄어들면서 안정된 호흡을 돕습니다. 셋째, 목 뒤 7번째 경추 부위 C7입니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뻣뻣한 목과 어깨를 풀어줍니다. 넷째, 무릎 뒤 오금 위중혈입니다. 하체의 혈류를 개선하고 다리의 무거움을 덜어줍니다. 서울의 한 연구팀에 따르면 이 네 지점을 함께 활용했을 때 밤중에 깨는 횟수가 평균 65% 줄었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물론 바세린만으로 모든 불면이 해결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활 속 작은 실천들이 수면의 질을 끌어올리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바세린을 넘어 더 근본적인 과학적 방법들을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귓불 뒤쪽뿐만 아니라 몸에는 여러 수면 포인트가 존재합니다. 첫째, 발바닥입니다. 잘 때 체온을 낮춰주어 깊은 잠을 유도합니다. 둘째, 손목 안쪽입니다. 맥박이 뛰는 자리에 바르면 긴장이 완화되고 불안감이 줄어들면서 안정된 호흡을 돕습니다. 셋째, 목 뒤 7번째 경추 부위 C7입니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뻣뻣한 목과 어깨를 풀어줍니다. 넷째, 무릎 뒤 오금 위중혈입니다. 하체의 혈류를 개선하고 다리의 무거움을 덜어줍니다. 서울의 한 연구팀에 따르면 이 네 지점을 함께 활용했을 때 밤중에 깨는 횟수가 평균 65% 줄었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물론 바세린만으로 모든 불면이 해결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활 속 작은 실천들이 수면의 질을 끌어올리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바세린을 넘어 더 근본적인 과학적 방법들을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왜 잠이 점점 어려워질까요? 단순히 체력이 줄어서만은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첫 번째는 멜라토닌 감소입니다. 멜라토닌은 밤이 되면 우리 뇌에서 분비되는 수면 호르몬입니다. 젊을 때는 저녁만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왔지만 나이가 들면 이 호르몬의 양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세로토닌 부족입니다. 세로토닌은 낮 동안 햇빛을 쬐을 때 만들어지는 호르몬으로 밤에는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그런데 활동량이 줄고 햇빛을 덜 보게 되면 세로토닌이 충분히 생성되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뇌 24시간 시계, 즉 생체 리듬이 흐트러지면서 밤에도 쉽게 깨어나고 깊이 잠들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근육의 약화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낮 동안의 에너지 소모가 적어집니다. 몸이 충분히 피곤하지 않으니 밤에도 깊은 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지요. 특히 65세 이후에는 매년 근육량이 감소합니다. 세계보건기구 보고에 따르면 근육이 적은 어르신일수록 얕은 잠이 늘고 깊은 잠은 줄어드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만성질환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같은 질환은 밤마다 소변을 자주 보게 하거나 통증 때문에 자꾸 깨어나게 만듭니다. 즉, 나이와 함께 찾아오는 신체 변화와 질환이 서로 맞물리면서 수면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대한수면학회가 2022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70세 이상 어르신은 40, 50대 성인에 비해 깊은 잠의 비율이 약 30%나 낮았습니다. 또한 밤중에 2번 이상 깨어나는 경우도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서울대 연구팀은 여기에 주목했습니다. 낮 동안 활동량이 부족하고 근육이 약한 그룹에서 수면의 질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즉, 근육과 호르몬, 그리고 생활 습관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지요. 정리하자면 나이 들어 잠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1. 멜라토닌과 세로토닌 감소, 2. 근육 약화와 활동 부족, 3. 만성질환의 영향, 이 세 가지가 서로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원인을 이해해야만 해결책도 제대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생활 속에서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숙면을 위해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은 낮 동안의 생활 리듬입니다. 밤에만 집중한다고 해서 좋은 잠이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하루의 시작부터 관리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기상 시간의 일정함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안정됩니다. 주말이든 평일이든 아침 7시에 일어나면 뇌와 몸은 오늘도 같은 리듬이구나 하고 기억합니다. 반대로 어떤 날은 6시에, 어떤 날은 9시에 일어난다면 생체 시계가 흔들리면서 밤에 졸음이 제때 찾아오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계가 더 민감해지기 때문에 규칙적인 기상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아침 햇빛입니다. 햇빛은 우리 몸의 세로토닌을 깨우는 신호입니다. 세로토닌은 낮 동안 기분을 안정시키고 밤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변해 숙면을 돕습니다. 즉, 아침 햇빛을 충분히 받아야 밤에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기상 후 30분 이내에 커튼을 열고 햇빛을 바라보세요. 창문을 통해서도 도움이 되지만 실제로 밖에 나가 걸으면 훨씬 효과가 큽니다. 70세 이상에서는 세로토닌 생성 능력이 젊을 때보다 약 20% 이상 떨어집니다. 그래서 더더욱 아침 햇빛이 필요합니다. 햇빛 아래에서의 짧은 산책이 밤의 숙면으로 이어진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꼭 필요한 것은
가벼운 운동입니다. 운동은 단순히 몸을 튼튼하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밤의 숙면과 직결됩니다. 하루에 30분 정도 걷기만 해도 좋습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햇볕을 쬐며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근육과 뼈가 자극되고 몸은 자연스러운 피로를 느낍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불편하시다면 의자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서기, 발끝으로 까치발 들기 같은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근육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72세 박순자 어르신은 매일 아침 이 두 가지 운동을 2주간 꾸준히 하셨습니다. 그 결과 밤에 뒤척이는 시간이 줄고 깊은 잠에 드는 속도가 빨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은 65세 이상 어르신 600명을 3년간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매일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한 그룹은 운동하지 않은 그룹보다 수면의 질이 42% 향상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력 운동은 헬스장에서 무거운 아령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벽을 짚고 팔굽혀펴기 같은 아주 기본적인 동작이었습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호르몬 분비와 대사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근육을 자극할수록 멜라토닌 분비와 깊은 수면이 촉진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활 속 작은 움직임이 밤의 숙면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물 한 컵을 마신 후 햇볕을 받으며 20-30분 정도 가볍게 걸어보세요. 만약 외출이 힘드시면 집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거실이나 복도를 오가며 걷거나 의자 운동을 하루 20회씩만 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늘은 조금만 해볼까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쌓이면 몸의 생체 리듬이 안정되고 밤에는 더 자연스럽게 깊은 잠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도 내일부터 바로 시작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좋은 잠을 위해서는 저녁 식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을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밤의 수면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첫 번째 원칙은 가볍게 먹기입니다. 늦은 시간에 과식하면 위가 쉬지 못하고 소화 활동 때문에 뇌까지 긴장하게 됩니다. 결국 잠드는 시간이 늦어지고 밤새 속이 불편해 자꾸 뒤척이게 됩니다. 따라서 저녁은 과하지 않게, 밥은 평소보다 조금 줄이고 채소 위주의 반찬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름지거나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고 속이 편안해지는 단백질과 신선한 채소를 곁들이면 밤에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습니다. 숙면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상추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상추쌈을 먹으면 잠이 잘 온다라는 말이 있었지요. 과학적으로도 이유가 있습니다. 상추에는 락투카리움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는데 이 성분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줍니다. 자연스러운 천연 수면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저녁 반찬으로 상추를 곁들이고 쌈을 싸서 드시면 부담 없이 소화를 돕고 몸과 마음이 함께 편안해집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만난 한 할머니도 저녁마다 상추를 챙겨 드신 후 밤에 마음이 한결 가라앉고 잠이 더 잘 온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식습관의 변화가 이렇게 큰 효과를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추천 음식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달콤하고 먹기 편할 뿐 아니라 수면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첫째, 트립토판이 들어 있습니다. 트립토판은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밤에는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숙면을 유도합니다. 둘째,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합니다. 이 두 가지 미네랄은 근육과 신경을 이완시켜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심박을 안정시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 후 바나나 한 개를 드시면 위의 부담도 적고 마음이 편안해지며 자연스럽게 졸음이 찾아옵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밤에 바나나를 먹으니 뒤척임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수면 보조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권하고 싶은 것은 꿀물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한두 시간 전에 따뜻한 물에 꿀을 한 스푼 타서 드셔보세요. 꿀은 단순히 달콤한 간식이 아닙니다. 소량의 당분이 뇌에 에너지를 공급해 주어 멜라토닌 합성을 원활하게 돕습니다. 또한 혈당이 안정되면서 밤중에 배가 고파 깨어나는 일을 줄여줍니다. 특히 속이 쓰리거나 소화가 약한 분들도 부드럽게 마실 수 있어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당뇨가 있으신 분은 양을 아주 소량으로 제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저희 환자 중 한 분은 매일 밤 따뜻한 꿀물을 마신 뒤 밤새 허기가 줄고 깊은 잠을 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카페인 섭취 시간입니다. 커피, 홍차, 녹차, 초콜릿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우리 몸에서 분해되는데 최대 8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오후 2시 이후에 마신 카페인은 밤까지 남아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커피를 마셔도 잘 잤다고 느낄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대사 속도가 느려져 같은 양도 훨씬 오래 영향을 미칩니다. 71세 송영수 할아버지는 평생 저녁 식사 후 커피를 즐기셨습니다. 나는 커피 마셔도 잘 자는 체질이야 라고 생각하셨지만 늘 뒤척이며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의사의 권유로 저녁 커피를 끊은 지 일주일 만에 40년 만에 처음으로 숙면을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카페인이 얼마나 강력하게 작용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좋은 잠을 위해서는 밤의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취침 2시간 전부터는 몸과 뇌가 이제 잘 준비를 하라는 신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켭니다. 이때 나오는 파란빛, 즉 블루라이트는 우리 뇌를 속여 아직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고 잠이 오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실제로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들 중 나는 밤에 휴대폰을 보지 않으면 잠이 안 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블루라이트 차단만 해도 깊은 잠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폰과 TV 대신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책 읽기입니다. 특히 종이책이 전자책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전자책 기기에서도 불빛이 나오기 때문에 뇌가 완전히 쉬지 못합니다. 반면 종이책은 눈을 자연스럽게 피곤하게 만들어 졸음을 유도합니다. 내용은 가볍고 길이가 긴 책일수록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역사책이나 조금은 지루한 전기 서적은 뇌의 긴장을 풀어주고 눈꺼풀을 무겁게 만듭니다. 한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밤마다 스마트폰 대신 종이책을 20분 읽었더니 어느 순간 글자가 흐려지고 자연스럽게 잠이 왔다. 작은 습관이지만 강력한 효과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한 가지 도움이 되는 방법은 걱정 노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침대에 눕자마자 하루 동안의 걱정이 몰려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내일 병원 예약은 몇 시였지? 손자 학비는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면 뇌는 쉴 틈이 없어지고 잠은 멀어집니다. 이럴 때 종이에 오늘의 걱정 3가지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옆에 내일 할 일 한두 가지를 간단히 메모합니다. 그 다음 노트를 덮어두는 것입니다. 30년 동안 불면에 시달리던 한 할머니는 이 습관을 시작한 후 머릿속이 정리되면서 처음으로 편히 잠들 수 있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을 글로 옮기는 것만으로도
뇌가 안심하고 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방법은 이완 훈련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호흡과 감각을 조절하면 뇌와 몸이 동시에 편안해집니다. 우선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가 입으로 아주 느리게 내쉬어 보세요. 이 과정을 5번만 반복해도 심장이 안정되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또는 잔잔한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를 틀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빗소리, 파도 소리 같은 화이트 노이즈는 뇌를 진정시키고 불필요한 잡음을 가려줍니다. 실제로 TV 대신 빗소리를 틀어놓은 한 어르신은 밤마다 덜 불안하고 눈이 쉽게 감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간단한 소리와 호흡만으로도 숙면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생활 습관 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조 요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방법이 바로 풍지열 지압입니다. 풍지열은 귀 뒤쪽, 머리뼈가 끝나는 지점에 있는 작은 움푹한 자리입니다. 손가락으로 만져보면 오목하게 들어간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부위는 한의학에서 예로부터 머리의 혈액순환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편안히 누운 상태에서 양손 엄지손가락을 이용해 풍지열을 천천히 5초간 눌렀다가 풀어줍니다. 이 동작을 5회에서 10회 정도 반복하면 됩니다. 짧은 시간만 해도 목과 어깨의 긴장이 완화되고 머리가 맑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찾아오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풍지열 지압은 손가락만으로도 효과가 있지만 폼롤러를 함께 사용하면 더 편리하고 깊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바닥에 폼롤러를 가로로 놓고 등을 기대어 누운 뒤 등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그 다음 롤러를 세로로 두고 머리 뒤쪽을 살짝 얹습니다. 귀 뒤 머리뼈 끝이 롤러 모서리에 닿도록 위치를 잡고 머리를 좌우로 천천히 움직이면 풍지열이 자연스럽게 눌리게 됩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은 2021년 발표에서 풍지열 지압이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여 수면의 질을 개선한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목과 어깨 근육이 긴장된 상태에서 폼롤러를 활용했을 때 긴장이 풀리며 5분 이내에 깊은 잠에 드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방법은 라벤더 향기 요법입니다. 라벤더는 오랫동안 긴장을 완화하는 허브로 알려져 왔습니다. 라벤더 향을 맡으면 뇌 속의 편도체가 자극을 받아 긴장을 일으키는 코르티솔 호르몬 분비가 줄어듭니다. 그 결과 심장이 안정되고 몸 전체가 편안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도 간단합니다. 천연 라벤더 오일 한두 방울을 베개 모서리에 떨어뜨리거나 손수건에 묻혀 코로 깊게 들이마시면 됩니다. 79세 이영자 할머니는 수십 년간 수면제 없이는 잠들기 힘들었지만 라벤더 향을 사용한 뒤 TV를 켜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눈이 감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향기 하나만으로도 우리 뇌가 이제 쉴 시간이다 라는 신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수면을 돕는 방법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열이 많은 체질은 얼굴이 붉고 더위를 잘 탑니다. 이런 분들은 취침 전 시원한 물 족욕을 권합니다. 76세 이명숙 할머니는 늘 얼굴이 달아오르고 여름밤마다 뒤척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잠자기 전 10분간 시원한 물에 발을 담근 후 몸의 열이 내려가면서 훨씬 쉽게 잠들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몸이 차가운 체질은 손발이 늘 시렵고 찬 음식을 먹으면 속이 불편합니다. 이 경우에는 따뜻한 물 족욕이 효과적입니다. 74세 김영우 할아버지는 여름에도 양말을 신고 주무셨지만 매일 저녁 따뜻한 족욕을 시작한 뒤 발이 데워지니 온몸이 풀리면서 깊이 잠들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수면에 대한 오해를 짚어보겠습니다. 이 오해들만 바로잡아도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바로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줄어드는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3시간, 4시간만 자도 괜찮다고 여기십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사실이 다릅니다. 나이가 들어도 성인에게 필요한 수면 시간은 7, 8시간으로 동일합니다. 단지 깊은 잠의 비율이 줄어들 뿐입니다. 즉,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충분한 수면이 필요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면역력과 기억력이 떨어지고 낙상의 위험도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잠이 줄어도 괜찮다는 생각은 분명히 잘못된 믿음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자기 전에 술 한 잔이 숙면에 도움이 된다는 믿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주 한 잔, 맥주 한 캔을 마시면 금세 졸음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술은 처음에는 신경을 둔화시켜 빠르게 잠이 드는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알코올은 깊은 수면 단계인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겉으로는 잔 것 같아도 밤새 뒤척이고 자주 깨며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개운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들도 술 마시면 금방 잠드는데 왜 항상 피곤하지? 라고 묻곤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술은 잠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잠의 질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방해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낮잠은 밤잠을 방해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낮에 아무리 졸려도 억지로 버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다릅니다. 20분 내외의 짧은 낮잠은 오히려 뇌를 회복시키고 밤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단, 오후 3시 이후의 낮잠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75세 장명호 할아버지는 점심을 드신 후 항상 15분 정도 낮잠을 주무셨습니다. 어느 날 손자가 할아버지 낮잠 자면 밤에 못 자요 라고 걱정하자 차라리 밤에 조금 못 자더라도 이 낮잠 덕분에 하루가 훨씬 개운하다라고 웃으셨습니다. 실제로 할아버지는 낮잠 덕분에 밤에도 더 깊고 안정된 잠을 잘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짧고 규칙적인 낮잠은 수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지혜로운 습관입니다. 지금까지는 생활 습관과 보조 요법으로 숙면을 돕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첫째, 낮에도 계속 졸리고 피곤한 경우입니다. 밤에 충분히 잔 것 같은데도 아침부터 오후까지 졸음이 이어진다면 수면무호흡증 같은 질환을 의심해야 합니다. 둘째, 자면서 숨이 자주 멈추는 경우입니다. 본인은 모르지만 함께 주무시는 가족이 코를 심하게 골다가 갑자기 숨을 멈췄다라고 말한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셋째, 심한 코골이도 경고 신호입니다. 단순한 습관으로 여기기 쉽지만 호흡기와 심혈관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단순한 불면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질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증상이 의심될 때는 수면다원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다원 검사는 밤에 자는 동안 뇌파, 심장박동, 호흡, 산소 포화도 등을 동시에 측정합니다. 이를 통해 코골이, 무호흡, 얕은 잠의 정도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면무호흡증이 확인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큰 부담 없이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68세 김희준 할아버지는 20년 동안 아침마다 늘 피곤하셨습니다. 하지만 수면다원 검사를 받은 결과 한밤중에 무려 312번이나 호흡이 멈추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이후에는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아침이 상쾌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전문적인 검사와 진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이 많았지만 크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생활 리듬과 아침 햇빛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아침 햇빛을 쬐며 가볍게 움직이는 것이 기본입니다. 둘째, 저녁 식사와 음식 선택입니다. 상추, 바나나, 꿀물 같은 음식은 숙면을 돕고 오후 2시 이후의 카페인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셋째, 밤의 습관입니다. 스마트폰과 TV를 멀리하고 종이책 읽기와 걱정 노트로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보조요법입니다. 풍지열 지압, 라벤더 향기, 체질에 맞는 족욕이 잠들기 전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다섯째, 전문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를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께 특별히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7일 숙면 챌린지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방법 중에서 딱 하나만 선택해 보세요. 아침 햇빛 쐬기, 상추 먹기, 걱정 노트 쓰기, 혹은 풍지혈 지압이나 라벤더 향 사용 중에서 가장 해보고 싶은 것을 골라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 7일 동안만 꾸준히 이어가 보세요. 짧은 시간이지만 몸과 마음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댓글에 저는 아침 걷기를 하겠습니다처럼 본인이 선택한 방법을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숙면을 향한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은 비싼 약이나 치료가 없어도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지혜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불면으로 힘들어하는 다른 어르신들께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한의학과 현대의학을 함께 아우르며 노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꾸준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잠자리가 조금 더 평온하고 깊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가볍고 상쾌한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